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프로 축구에서요 감독 연쇄 이동이 있었군요. 최용수 서울 감독이 중국으로 떠나고 황선홍 감독이 서울을 맡았어요. 네, 서울이 오늘 황선홍 감독과 2018년까지 2년 6개월 계약을 맺었고, 최용수 서울 감독이 중국 장수 순임 감독을 맡게 됐다고 깜짝 발표했는데요. 2011년에 서울 지휘봉을 잡은 최 감독은 K리그와 FA컵 우승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을 이끈 뒤에 중국팀을 맡게 됐고요. 황선홍 감독은 포항의 K리그 우승 2회 등을 이끈 뒤에 지난해 지휘봉을 내려놓고 유럽 연수 중이었는데 이르면 29일 성남전부터 서울을 맡아서 새 출발하게 됐습니다. 네, 이 최용수 감독이요 시즌 중인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중국으로 떠난 이유 뭔가요? 네, 중국의 황사먼이 그리고 최용수 감독의 새로운 도전 때문인데요. 중국 최대 가전 유통기업 수닝그룹이 인수한 장수는 올 시즌에 외국인 선수 4명 영입에만 1,000억 원을 쏟아부었고요. 하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최근에 루마니아 출신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장수가 지난해부터 최용수 감독에게 50억 원을 제시하면서 꾸준한 러브콜을 보내왔는데요. 최근에는 연봉 3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고요. 최 감독도 그동안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차례 거절했는데 결국에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중국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유럽 축구 국가 대항전이죠. 유로 2016 웨일즈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면서요. 네, 웨일스가 오늘 프랑스에서 열린 유로 2016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러시아를 3대 0으로 완파했는데요. 웨일스는 오랫동안 축구 변방이었고요. 영연방 4개국 중에 하나인 잉글랜드 그늘에 가려져 있었고 이번이 유로 첫 출전이었는데요. 오늘 러시아를 꺾고 2승 1패를 기록하면서 잉글랜드를 제치고 조 1위로 16강에 오르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네, 자 1억 유로의 사나이 이 별명인데 이 베일 선수가 돌풍을 이끌고 있다고요? 네, 베일 선수가 오늘 3경기 연속 골을 뽑아냈는데요. 베일 선수가 사실 할머니가 잉글랜드 출신이고요. 어린 시절에 잉글랜드 대표팀의 러브콜을 받았는데 단 1초 만에 거절하고 조국 웨일스를 위해서 뛰고 있는 애국자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2013년에 역대 최고 이적료인 1억 유로,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의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베일 선수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약체 웨일스를 강팀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프로야구 오늘 NC가 16연승에 도전하겠네요? 네, 창원에서는 NC가 하나를 상대로 16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NC가 4회초 현재 1대2로 뒤져 있고요. 네. 선두 두산은 잠실에서 KT를 맞아서 다승 1위 니퍼트 선수를 내세웠는데 3회초 현재 0대0으로 맞서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3회 말 현재 LG와 SK가 4대4로 맞서 있고요. 광주에서는 2회 말 현재 롯데가 기아에 5대3으로 앞서 있고 고척에서는 3회 초 현재 넥센이 삼성을 맞아서 5대2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네,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 올림픽 출전이 힘들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세계 랭킹 3위 박인비 선수가 손가락 통증이 계속돼서 다음 달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국가대항전 인터내셔널 크라운에 불참하기로 했는데요. 박인비 선수가 올 시즌 개막전부터 허리와 손가락 부상에 시달렸는데 부상이 장기화되면서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에 나갈 선수가 7월 11일에 결정되는데요. 김세영 선수가 확정적인 가운데 전인지와 양희영, 장하나, 유소연 선수가 남은 자리를 두고 경합하고 있고요. 박인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몸 상태를 봐서 올림픽 출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멀고도 가까운 나라
중국은 지금 China Today. 네, 이 중국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말처럼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반부패 정풍운동이라고 하는데요. 호랑이와 파리 잡기, 이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얘기는 재밌어 보이는데 중국이 호랑이와 파리를 잡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자. 이건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1월에 처음 들고 나온 구호입니다. 네. 이른바 부정부패 건절 구호인데요. 아하. 여기서 호랑이는 거물급 비리 공무원을 말하는 네.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파리냐? 이건 네. 하급 비리 공무원을 말합니다. 아하. 그래서 호랑이, 파리 한꺼번에 잡자. 이것은 이제 거물이나 송살이나 모두 일망타진하자. 네.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거물이냐 이게 네. 궁금할 텐데 중국에서는 성부급이라고 해가지고요. 성장이나 부장. 우리로 말하면 역시 장관급 이상 고위 간부가 비리 혐의로 낙마를 하면 호랑이를 잡았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요. 하급 공무원들의 비리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호랑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이 하급 공무원 파리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비리 공무원 단속 실적 어땠나 궁금한데요. 자, 얼마나 많은 비리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았나요? 예,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게 2012년 11일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보면은 비리 혐의로 낙마한 성장 부장급 고위 간부는 무려 100명. 장관이 한 120명 날아간 거네요? 120명 날아갔습니다. 네. 예. 그리고 2015년 그러니까 지난해 한 해만 20명 이상의 성부급 인사들이 낙마를 네.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른바 중앙파랑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것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규정한 모두 8가지 항목의 이른바 공직자 윤리 규정인데 네. 이걸 위반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아하. 그동안 공무원 13만 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군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요. 쪼용캉이라고 전 중앙정법위 네. 서기 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비리 혐의로 사법 처리를 당한 가장 높은 직위의 간부였다. 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하면 잘 실감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중국에서는 최고 지도부 7명 아니면 9명. 네. 이제 속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원래 그 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내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아하. 이게 일종의 불문율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이런 불문율을 깨고 쪼영캉을 잡아 넣었습니다. 아하. 지금 쪼영캉 전서기 같은 경우는 비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네. 이 사람 부인 같은 경우는 이제 CCTV 중국 국영 TV 방송인데 네네. 여기 앵커 출신인데 이 사람 쪼영캉보다 나이가 28살이 적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비리 혐의에 걸려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고 네. 이 아들은 사업을 했는데 여기는 징역 18년형을 하하. 일가족이 파탄이 났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한 사람만 잡아놓지 이렇게 일가족을 갖다가 한꺼번에 처리를 하지 않는데 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고 네. 이 사람 말고 또 링지화라고 있습니다. 전 네. 중앙판공청 주임.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중앙판공청 주임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우리로 치면은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경호실장을 겸하는 최고의 요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후진타오 주석 시절에 이 중앙판공청 주임을 지냈는데 네. 여기도 지금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아하. 적어도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꼬보슝이라고 또 장군이 있습니다. 이 네. 후진타오 주석 시절에 최고위급 장군인데 이 사람도 지금 구검대상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유, 뭐 대단합니다. 이 칼날이 아주 서늘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중국이 워낙 큰 나라라서 그런지 이 뇌물 규모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 이렇게 뇌물이 오가는 이유 뭡니까? 예, 뇌물이 오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이 돈이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그 인사청탁을 위해서 부하 직원이 상납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하나는 업자하고 손잡고 이제 업자에게 이권 넘겨주고. 아이고, 어디나 비슷하군요. 그러니까 이권 네. 일부러 상납받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간부들은 또 자기가 직접 안 합니다. 아들이나 아내 아니면 애인 이런 사람들 대신 나서서 이제 뇌물을 챙기는데 이렇게 네.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중국 공무원들이 이제 해외로 돈을 많이 빼돌리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한 2만 명 정도가 우리 돈으로 한 200조 원을 지금 빼돌리고 있습니다. 200조 원이요. 그렇습니다. 200억 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 갖다 중국에서는 또 여우라고 그럽니다. 여우. 여우. 그건 뭔가요? 해외로 도망간 공무원들. 네네네. 그래서 여우 사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런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게 이제
그게 바로 여우 사냥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리를 저지르고 도망간 또 공무원은 여우. 그렇습니다. 또 잡아들이는 건 여우 사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호랑이 사냥, 파리 사냥. 그렇습니다. 자, 이 체포되는 공무원도 많지만 자살하는 공무원들도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들은 왜 자살을 선택하는 겁니까? 이게 자살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왜냐하면 현행 중국 형법상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건이 모두 심리가 종결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가 모은 수많은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가족한테로 넘어간다. 하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네. 그 수사받고 또 재판정에 서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런 걸 안 드러내서 좋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조사를 받을 때 이게 외부에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네. 어떤 수모를 당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하. 그런 공포감 이런 것이 맞물려 가지고 차라리 자살을 하는 게 나았다. 어쩌면 비리 공무원이지만 체포돼서 조사받는 과정에 또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암시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은 지난 3년 동안에 자살한 고위 공무원이 120명이 이른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이 사람들 모두 비리 혐의로 자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후진타오 주석 시기 10년 동안에 합쳐봐야 68명이 자살했는데 네. 지금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 2배 가깝게 됐군요. 자, 이 반부패 정풍운동이 중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입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네. 그러니까 뇌물로 보통 마오타이 술을 많이 바쳤는데 네. 이걸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마오타이 값이 많이 떨어졌고요. 아. 또 인류 식당 그런 데는 이제 서로 안 가게 되니까 네. 손님들이 없게 되는 거고. 아하. 일반인들은 이런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공무원 사회가 썩었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중국 공무원들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런 문제가 또 있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안 하고 이제 복지 부동안을 할 수 있다 이런 네. 상황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계속해서 부정부패 건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부정부패가 바로 공산당을 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 그렇다면 뭐 시진핑의 이 정풍운동 상당한 수위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고강도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얼마까지 이어질지. 얼마나 더 갈 것인가. 그렇지. 내부의 반발도 아무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겠죠. 그렇죠. 뭐 이 공무원들도 일손이 안 잡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일을 안 한다고 네. 봐야죠. 언제 내 차례가 올까? 뭐. 그러면 어쨌든 시진핑이 지금 이 정풍운동 호랑이와 파리 잡기를 벌인 기간 동안 많이 좀 깨끗해지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앉는데 문제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상대편 정적 제거용으로도 사용이 되지 않느냐. 그런 뭐 일각의 시각도 악용이나 있습니다. 남용의 시각도 있을 수 있겠군요. 자, 어쨌든 뭐 우리가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체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어쨌든 비리 공무원들은 엄벌에 처하는 것은 우리 포청천 교훈부터 이게 바람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전문가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율.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렉서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MG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매일매일을 좋은 날로 만들어주는 금융. MG 새마을금고가 응원할게요. 믿어주고 키워주고 함께하니까.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 당신이 변했습니다. 식물도 컬러에 따라 영양소가 다르고 건강기능식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뉴트리라이트는 식물 영양소를 통한 최적의 건강을 연구합니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트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Yes, Troubles, the fourth album. No mind, no song. 네, 화요일의 정면송 잘 아시는 거북이의 비행기 나가고 있죠. 오늘 영남권 신공항 발표의 교훈 뭘까요? 저는 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부풀게 했다가 실망을 주는 것, 큰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정치 더 정직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의 생활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남발하는 선심성 공약 좀 많이 줄이고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지훈,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